수학 탐정입니다.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게 KMO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수학을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중에는 수학이 재밌고 아름답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그 옛날 피타고라스나 유클리드 같은 유명한 수학자 말고도 저희 주변에도 그러니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제 바로 이 올림피아드나 수학 경시 대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수학 경시 대회에 참여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수학 공부를 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KMO라 그러죠. 수학 경시나 올림피아드를 대비할 때는 그 공부를 이렇게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를 철저히 확인하자라고 되어 있죠, 화면에. 경시대회나 KMO를 준비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 문제를 막 푸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우선 교과 과정에 있는 수학부터 제대로 마스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교과 과정이나 그 일반적인 수학 교과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그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속도 부분을 체크를 했어서 평범한 문제가 한 문제에 1분 안에 풀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문제가 아닌 한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머뭇머뭇하다가 실수가 나오잖아요. 이거 아직 실력이 덜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거의 없는 정확도죠.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빈틈이 없다는 말은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어떤 문제를 어떤 단원을 내놔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외울 것은 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그 공식을 잘 안 외우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렇게 막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시 수학뿐만 아니라 일반 수능 대비할 때도 이것은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그러겠습니다. 3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만큼 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제 앞에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고민을 한 후에 답안지를 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양한 풀이를 연구하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경시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경시 문제에서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풀이가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요. 또 다른 B라는 문제도 꼭 모든 문제가 다양한 풀이가 나오지는 않지만 경시 문제들은 보통 많은 풀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성격이 가장 잘 맞는 풀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고 둘러가는 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른 문제로 이게 좀 조건이 변형되거나 응용되거나 또는 일반화가 됐을 때는 요 복잡한 풀이로부터 다른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꼭 그 문제 풀이의 성격에 맞는 또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풀이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풀이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게 다른 문제에 끼치는 영향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전에 내가 B라는 문제를 풀었을 때에 이 5번 풀이가 이제 C 문제를 푸는데 매우 단축 풀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풀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의사항, 연관된 문제를 연결 지어 놓자.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거 연관 짓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메네라우스입니다. 이거는 KMO에서 기하에서 쓰는 정리죠. 이게 이거는 2017년 11월이니까 수능에 나온 문제죠. 요거를 사실은 그냥 순수 기하로도 풀 수가 있고 저는 메네라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를 일부러 메네라우스랑 관련된 거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제가 소리를 끄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려면은 같은 성격끼리 좀 모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였죠. 맨 위에서 보인 정사면체, 그리고 2016년 10월 29일 경남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2014년 11월이니까 수능 29번 구화 정사형에 관련된 문제, 메네라우스로 풀 수 있는 또는 파푸스 정리 그런 걸로 풀 수 있는, 여기도 메네라우스죠. AMC 10에 몇 번인지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플레이 시키면 여기 문제 번호가 뜹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수학 올림피아드의 1번 기하 닮은 정명 잠깐 클릭해 볼까요?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좀 이게 키우면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체바 정리로 이렇게 닮음이 증명되는데요. 이게 메네라우스 정리도 일부 활용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중학교 내신에서도 이렇게 메네라우스가 나오는 경우, 저런 모양 많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메네라우스로 이제 또 다른 출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이번 수능이죠. 가형 27번으로 메네라우스로도, 수능 문제가 메네라우스로 풀린다는 거 처음 보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쫙 다 모아놨습니다. 네, 체바 정리 외바, 메네라우스는 체바 정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관된 문제를 찾아서 연결 지어 놓으려면 같은 성격끼리 이렇게 쭉 묶어서,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 문제는 저 문제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4번하고 5번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경시대회 상장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최종 KMO에서 3차까지 또 가봤고요. 최종 선발 시험이라 그러죠. 그리고 시도 경시대회에서 한번 입상을 해봤고요. 고등학교 경시대회죠. 그리고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한번, 그리고 중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전부 5번을 이렇게 수상을 어떻게 했는지 제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